질문이 이제 삼성 SDI와 LG 엔솔 모두 흑자 예정이고,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은 2조의 흑자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그다음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흑자 전환을 하는 거는 사실인데,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가지고 이제 지배주주 순이익이 굉장히 낮게 나타나고, 그다음에 비지배주주 순이익이 높게 나타나왔던 거를 봐서 지배주주 순이익은 여전히 적자가 아닌가 싶고, 그리고 이익 규모도 굉장히 작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제 영업이익은 적자인데 당기순이익이 좀 흑자로 나타나는 거는 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54조라는 그 시총을 설명하기에는 좀 무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SK 이노베이션은 이게 이제 순수 배터리 기업이 맞나요? SK ENS와 합병해가지고 최대 에너지 종합회사가 되었고, 석유 사업이 59%라고 되어 있어서 이제 퓨어 배터리 기업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서, 그렇게 봤을 때 이제 고밸류를 주기 좀 어려웠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로 전환이 가속될 수 있죠. 근데 그 포모도님 얘기해 주셨는데, 네, 자산 상승에 기인된 거다 라고 해주셨는데, 근데 이제 보면은 이게 꼭 자산 상승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은 게, 영업이익도 4조 넘게 나와가지고 꼭 그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이게 순수 배터리 기업은 아니다라는 점에서 이제 이익이 많이 나도 그거를 이제 배터리 기업의 멀티플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배터리가 주는 성장성 ESS 향이지만 전기차로 전환이 가속될 거다라는 거는 이제 하나의 아이디어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실제 현실로 나타나는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아이디어는 한번 3월, 4월 전기차 판매량 같은 걸 좀 보면서 검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메모를 해놨다가 한번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판매량. 네, 그리고 로봇 배터리, 드론 배터리 등 배터리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될 거다 라고 하는데, 사실은 근데 이제 로봇 배터리나 드론 배터리 같은 것들이 자동차보다는 배터리가 좀 덜 들지 않을까. 이건 이제 저는 이제 단순한 생각이긴 한데, 배터리 용량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자동차만큼 그렇게 많은 배터리가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다. 왜냐면 좀 소규모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제 고정관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LTO 커버 기업 같은 경우에는 네,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 AI 그런 위협이 저는 좀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도어대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AI 위협에 대해서 굉장히 간과하는 그런 이제 언급을 경영진이 했던 것 같아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구글 푸드오더링 사례와 비교하면서 결국 소비자는 대시 플랫폼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부분적 경험만 할 수 있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AI는 조금은 저는 다르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로 실제로 이제 클로드 코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자동화하려고 하고,
그런 이제 선택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자유로워지려는 그런 이제 시간 소모로부터 자유로워지려고 하는 소비자들도 충분히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실질적인 위협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나머지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포트폴리오에서 완전히 배제하겠다라는 것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협이 연구 손실 위협을 이제 25% 이하로 제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좀 커버 기업에서는 제외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제 지난주에 디오 이제 풀 영상 보시면은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참고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모큐브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AI로 대체될 수 없는 부분을 이제 잘 그 DAM으로 잡았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인테그리티를 확인했었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라이브나 아니면은 주총 참여 후기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이제 제가 추구하는 투자의 방향성과 맞는 기업이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남는 기업은 커버 기업으로 남는 기업은 토모큐브 한 종목이었다라는 거를 지난주에 디오 라이브에서 설명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배터리 사업이 좋아지는 구조는 맞다. 네, 밸류에이션이 저는 가장 이제 좀 우려가 많이 됐고, 중국 기업을 배제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제가 이제 여기 산업 리포트 분석하면서 찾아본 결과로는 이제 유럽에서도 이거를 배제하는 게 아니라 좀 경쟁할 수 있는 수준으로 좀 정상화하려는 것에 가깝다라고 생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ESS, 북미와 유럽을 해줄 수 있는 국가는 한국밖에 없다. 이게 맞나요? 북미는 뭐가 IRA 규정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이실까요? 그러니까 유럽은 그 배터리 진출은 막혀있지 않아요. 지금 제가 이제 이거를 분석해보다가 알게 된 건데, 그 CRMA나 아니면은 여러 규정들에 의해가지고 막혀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경쟁 구도를 만들게 되면은 이제 저는 중국이 굉장히 무서운 그런 그 나라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그런 이제 그 경쟁하는 데 있어가지고 시장적인 유인을 고려하지 않고 경쟁을 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품질로도 경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높은 품질의 상품을 같은 이제 가격에 판매하게 된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기술 개발을 더 빨리 한다라든가, 거기에 드는 이제 그 경제적인 제약이 없는 국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도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 히토류나 아니면은 소재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중국이 환경 규제를 고려하지 않고 막 그런 거를 생산을 해버리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은 중국하고 이제 직접적으로 경쟁을 한다라고 하면은 좀 이길 수 있는 그런 산업이 뭐가 있을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EUV라는 초크 포인트를 잘 잡고 있기 때문에 좀 운이 좋았다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초크 포인트를 오히려 중국에서 잡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캐즘이 해소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저는 한번 통계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캐즘이 해소된다라는 거는 근거가 그 이번에 이란 사태인가요? 이란 사태로 인한 유가 상승,
이게 이제 캐즘의 해소 원인이 되는 건가요? 음, 근데 또 이제 유가가 이게 이제 종전이 되고 나면은 예전보다 더 내린다라는 얘기도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캐즘이 오히려 더 깊어지지 않을까. 아, 자율주행은 그럴 수 있겠네요. 자율주행은 전기차로 이행을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음, 그러네요. 실제 통계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음. 유럽이 그 FSD 승인이 된대요. FSD가 지금 한국에서는 된 거죠. 한국, 중국, 미국은 된 거죠. 파나소닉은 지금 테슬라에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중국은 사다 해도 진입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럴까요? 음,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는 이제 투자 아이디어로 삼으면은 이제 그렇게 안 됐을 때 충격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에 가까운 명제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투자 아이디어를 구상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완전히 배제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다라고 하면은 음, 그러니까 투자 아이디어로 유효할 것 같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최소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한테 어, 투자 아이디어가 될 만큼 유효한 그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법안 변화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게 결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음, 그쵸. 근데 미국이 중국을 뭘로 규제하고 있나요? PFE? 이거예요? 음, 이게 뭐지? PFE가 뭐의 약자인지 말씀해 주시면은, 이거는 한번 제가, 검토해보고, IRA에서, 그러면은 이제 PFE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안 주는 방식으로 규제를 하게 되는 건가요? 음, 그래요. 이거 역시 투자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끝이 없는 것 같아요. 한번 저 이거 공부해보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아니면은 주중에 공유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좀 더 정리해가지고 사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공부해봤던 지 꽤 오래돼가지고 다시 공부해보니까 좀 그때 공부했던 거하고는 좀 많은 부분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음, 기업의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그때하고 비교해서 낯설고 그리고 기업의 경쟁 구도도 많이 달라져 있고 그래서 좀 헤매고 그 다음에 제가 잘 모르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좀 더 보완해가지고 다음 주에 한번 팔로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제하고 있는 국가 자금이 25% 이하로 되어야 하고 공정과정에서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켜져야 한다. 이거가 안 되면은 보조금을 못 받는다인 거죠. 아예 시장 접근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주 너무 늦었네요. 늦게까지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도 좀 더 공부 많이 해가지고, 다음 주에는 뭐 주중에 단식할 일도 없으니까,
정신 들여서 투자에 집중해서 많은 부분 공유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저는 정말로 이제 제 투자에 도움이 돼가지고 이런 걸 하는 거고, 네, 정말요. 하면 좋죠. 그 고생이라기보다는 이제 제가 더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해서 이렇게 의견 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성장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들 많이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투자 아이디어에도 많은 그 기업들 남겨주시면은, 그러면은 더 열심히 공부해보고, 그 다음에 또 좋은 그 기업들 발굴해가지고 토모큐브 같은 커버 기업 몇 개 희망하기로는 올해는 2개 정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주도 라이브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고, 또 한 주 동안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이번 주 5월 둘째 주 26년 5월 둘째 주 에티오 라이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